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커머스 기반 블록체인 암호화폐 캐리 프로토콜이 업비트를 통해 국내 첫 상장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지난해 3분기 크라우드 세일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비트 상장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단독 상장인데요. 전체 토큰 발행량 100억 개 중 1.55%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중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 내 분산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 데이터를 통해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상품 구입과 포인트 적립이 이뤄지면 캐리 프로토콜을 통해 캐리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결제 데이터를 익명으로 업로드하거나 광고 수신을 동의하는 조건이 달리고요. 보상으로 받은 캐리 토큰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소비자들의 구매 분석 데이터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하고 광고주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타겟팅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점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적립 포인트와 쿠폰, 이벤트 공지 등을 브랜드 토큰 형태로 소비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중요 수단인 오프라인 포인트 제도는 약 1,9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도도 포인트 스포카가 이끄는데요. 이러한 인프라를 배경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포인트 서비스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종합 플랫폼 펫닥, 암호화폐 지갑 코인 매니저, 빅데이터 분석업체 디지투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암호화폐 지갑과 단말기, 정산, 광고 등 더 많은 파트너들을 확보해 엔터프라이즈 캐리 얼라이언스 구축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죠. 최재승 캐리 프로토콜 공동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고객과 점주가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리 프로토콜은 올 하반기 현장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대중적인 암호화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캐리 프로토콜은 국내 1위 오프라인 매장 리워드 플랫폼 도도 포인트 운영사 스포카의 창업팀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도도 포인트는 전국 10,000개 매장, 1,900만 고객 확보와 하루 평균 12만 건의 적립 건수가 집계되는데요. 캐리 프로토콜은 도도 포인트의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소비자 접근성에 빠른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올 1분기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커머스 분야 파트너로 합류하며 착실한 준비에 나서고 있고요. 지난해엔 라인의 벤처펀드 언블락 벤처스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리 프로토콜은 정식 상장을 기념해 오는 21일까지 업비트에서 캐리 프로토콜 거래 회원을 대상으로 총 3천만 개의 캐리 토큰을 지급하는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웹툰 연령 등급이 4개 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기존 전체 연령과 성인 등급에서 12세, 15세가 추가되는 건데요.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에 참여하는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레진, 미소설, 미스터블루, 배틀코믹스, 저스툰, K툰, 탑툰, 투믹스 등 10개사가 이달부터 웹툰 연령 등급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자율규제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작가와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성인 인증을 거쳐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만화가협회는 2016년 11월 웹툰 자율규제 체계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고자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는 다수 전문가와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연령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요. 한국만화가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웹툰 자율규제 연령 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를 벌여 4단계 연령 등급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관련 연구의 결과가 발표된 후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는 참여사들과 함께 연령 등급의 도입을 검토했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달부터 연재 중인 웹툰의 연령 등급을 표시하기로 한 겁니다. 19세 이상 작품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성인 인증을 거쳐 서비스하고 나머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는 작품의 연령 또는 안내 문구를 표기해 독자와 학부모의 웹툰 구독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희원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시범적으로 도입한 연령 등급의 안정화를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웹툰 자율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협회장은 효과적인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협약사로 가입되지 않은 플랫폼들의 편입을 도모하고 자율규제 법제화 등의 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웹툰의 연령 등급 분류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며 권장 연령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다수의 경우 18세 이상 관람가는 성인 인증된 계정으로 로그인해야만 볼 수 있으나 15세 이상 등급까지는 아무런 절차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미국 명문 대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는 16일 그동안 많은 인재들이 몰렸던 페이스북이 최근 인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페이스북에 나온 6명의 직원은 지난해 전 세계를 들썩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논란 이후 명문대 학생들의 페이스북 지원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입사 제안에도 아이비리그 대학생 다수는 제안을 거절했고요. 지난 2017년에는 아이비리그 졸업생의 평균 85%가 입사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지난해엔 이 비율이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비율이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집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입사 제안을 받은 엔지니어 중 90%가 수락했으나 지난해 50%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CNBC 보도가 나간 직후 안소니 해리슨 페이스북 대변인은 관련 소식은 허황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매년 최고의 직장을 뽑는 설문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졸업생들의 입사 제한 수락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IT 대기업은 애플을 비롯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등이 꼽히고요. 우버와 에어비앤비, 슬랙, 리프트 등 단숨에 시장을 휘어잡은 스타트업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해 각종 대형 사건이 벌어진 이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부정적 이미지가 겹겹이 쌓이는 모습인데요.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14일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가 페이스북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즈가 페이스북의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휴즈는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생태계를 짓밟는 독점 기업이라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DJI가 액션캠 오즈모 액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오즈모 액션은 지난해 출시한 초소형 핸드헬드 짐벌 카메라 오즈모 포켓과 달리 액션캠 형태의 제품으로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구동할 수 있는데요. 방진과 충격 방지, 방수 기능을 적용해 내구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별도의 방수 케이스 없이 최대 수심 11m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영하 10도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하고요. 전후면에 듀얼 컬러 스크린을 적용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전면에 1.4인치 화면이 탑재돼 브이로그와 셀카 촬영이 한결 쉬워졌고요. 후면 2.25인치 터치 스크린은 수분과 지문 방지 코팅으로 화면을 보호합니다. 750니트 밝기를 지원하며 직사광선이 강한 곳에서도 촬영할 수 있고요. 오즈모 포켓과 마찬가지로 2.3분의 1인치 센서가 탑재됐고 1200만 화소 사진과 4K 60fps의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145도 화각으로 넓은 풍경을 담을 수 있고 왜곡 보정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렌즈 조리개 값은 2.8인데요. 고성능 안정화 알고리즘과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술인 락스테디도 적용돼 흔들림 없는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동영상 촬영은 4K 30fps HDR로 최대 3스톱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추가해 밝은 곳은 밝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최적의 명암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80픽셀 240fps 8배속 슬로모션 타임레스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EIS 기능을 켜고 4K 30fps 영상을 약 93분이나 찍을 수 있는데요. EIS 기능을 끄고 1080픽셀 30fps 영상을 찍으면 약 135분 동안이나 배터리가 지속됩니다. 듀얼 마이크와 스피커도 탑재됐으며 영어와 중국어로 음성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즈모 액션의 가격은 45만 9천 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의 유망 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잡고 증권형 토큰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빗썸은 최근 국내 자산 토큰화 플랫폼 전문 기업 코드박스에 투자했고 중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급평가 서비스 제공업체 스탠더드 앤 컨센서스와 업무 제휴를 체결했는데요. 코드박스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 발행과 관리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코드박스 투자를 비롯해 향후 증권형 토큰 발행과 플랫폼 구축 등 공동 기술 개발과 다각적인 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드박스는 지난 4월 자산 토큰화 및 거래소 서비스를 위한 토털 블록체인 플랫폼 코드체인의 메인넷을 출시했는데요. 코드체인은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거래뿐만 아니라 투표, 배당, 환매, 범죄자 계정 동결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자산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법적 규제를 준수하도록 토큰의 프로그램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SNC와는 증권형 토큰 사업 관련 딜 소싱, 자금 유치, 상장 등 다채로운 협업을 펼치고요. 이번 협약에 따라 SNC는 빗썸의 미국 파트너사인 시리즈원이 추진하는 증권형 토큰 공개 프로젝트의 분석 및 평가를 맡습니다. SNC는 글로벌 블록체인 등급평가 기관으로 투자자에게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증권형 토큰 원스톱 플랫폼을 개발해 금융 모델 설계부터 법률 검토, 토큰 발행 및 상장, 자금 모집 등 전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빗썸은 이런 협업을 계기로 글로벌 증권형 토큰 시장을 선점하고 블록체인 기술 선도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는 실물 자산의 유동화 수단으로 각광받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글로벌 ICT 기업은 물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플랫폼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중입니다. 현재 빗썸은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과 손잡고 미국 내 증권형 토큰 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체거래소 라이선스를 신청해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빗썸은 시리즈원의 기술 파트너로 거래소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국내 대형 거래소 중 해외의 증권형 토큰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빗썸이 처음인데요. 빗썸 관계자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유망 스타트업과 협업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빗썸도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증권형 토큰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실물 경제와 접목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향후 블록체인 업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CBC 뉴스 이유정이었습니다.